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스탈 와인을 맡고 있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부득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저기 카메라가 몇 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를 좀 촬영을 해야 돼서 신경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 얼굴 전혀 안 나가니까 신경 안 쓰셔도 치라고? 네. 오늘 드실 와인은 에마누엘 브로셰의 전 레인지 와인들을 테스팅 하실 겁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 와인 두 가지를 빼고는 오늘 모든 와인들을 테스팅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셀렉티드 먼저 테스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세 가지 준비해 주세요. 자, 브로셰 빌레드노드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 2.5 헥타르를 가지고 있는데 르몽베누아라고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포도밭을 소유를 하고 있고요. 원래 아버지 세대 때는 포도를 거의 다 판매를 하거나 이제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물려받게 되면서 이제 지금의 명성을 오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브로셰를 처음 테스팅한 거는 2012년이에요. 2012년, 지금으로 치면 한 15년 전인데, 그때 처음 테스팅하고 왜 이렇게 맛있는 와인이 있지 해서, 그때 제가 뭐 2011년에 뉴욕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 대한민국 분들은 다 RM 자체를 거의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NM만 드셨죠. 저도 물론 그때 신동에 있었으니까 맨날 마시는 게 뭐 볼링저, 크루, 돈페리뇽 뭐 그것만 계속 먹다가, 이제 저도 2011년부터 RM 샴페인에 완전 빠지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RM 샴페인만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와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유기농 방식을 쓰고 있고, 뭐 인위적인 개입은 거의 하지 않고, 도사주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2002년도에는 제초제와 뭐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고, 2005년부터는 아예 어떤 케미칼한 부분도 사용을 하지 않고, 2008년부터는 에코설트에서 유기농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비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오하고 뭐 일반적인 거를 유기농을 섞어서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이제 최근 뭐 2021년, 2년부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테스팅 하실 셀렉티드라는 와인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네고시앙 와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만든 와인 아니에요. 네, 이거는 사실 저도 2008 빈티지를 처음 출시를 했을 때,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2022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2021년에 샴페인을 갔다가 브로셰가 저한테 2008을 테스팅 시켜주는데, 브로셰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팅을 해보고 몇 병이나 있니 하니까 그때 3,200병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08 셀렉티드를. 그 자리에서 제가, 야 그러면 너 아직 출시 안 했지? 하니까 네가 처음 테스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200병 달라고 해서 1,200병 수입을 했었어요. 아직도 회사에서 조금 리저브 와인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근데 그때 브로셰가 굉장히 말을 아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처음 출시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와인에 이제 도사주만 본인이 조금 해서 출시를 하는 거라서. 근데 그게 08 빈티지가 저희가 그 당시에 VIP 가격이 25만 원, 26만 원, 그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게 출시됐을 때 홍콩하고 몇 개국에서 판매하던 가격이 600불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하이브이 많이 붙었죠. 08 빈티지라는 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브로셰가 공정하게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샘플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팅을 하고 본인이 이제 도사주를 해서 출시를 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크를 많이 사용을 하죠. 굉장히 큰 오크통을 사용을 하고 있고, 셀러가 굉장히 이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는 데는 이제 증류하는 곳 장비들이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몽타뉴 행스 시내입니다. 몽타뉴 행스 시내고 빌레드노드라고 해서 차로 한 5분 정도, 몽타뉴 대성당에서 5분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고요. 다행히 이제 르몽베누아라는 한 개의 파셀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본인이 다 컨트롤하고 2.5 헥타고 직원 전체가 5명밖에 안 돼요. 브로셰를 포함해서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직원이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다른 수입사에서 어떤 여성 와인 메이커가 이제 에마누엘 브로쉐의 수제자가 만들었다고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브로쉐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브로쉐를 처음 만난 게 2013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부터 브로쉐하고 일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벌써 한 13년, 14년 브로쉐하고 뭐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나는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혹시 아니냐니까 본인도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데 이리 하니까 이제 자기 집에서 열흘 정도 일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에마누엘 브로쉐의 수제자라는 이름으로 와인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굉장히 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도메인 중에 하나인 가스파드 브로쉐가 이제 거기도 판매를 할 때 뭐 에마누엘 브로쉐의 사촌이다 그러고 뭐 에마누엘 브로쉐가 양주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에마누엘 브로쉐는 가스파드 브로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즉 사촌도 아니고 뭐 굉장히 먼 친척일 수는 있겠지만 브로쉐라는 이름 때문에, 근데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 또 가장 핫한 와이너리죠, 줄 브로쉐. 그 집도 사람들이 사촌이다 뭐 이야기하는데 둘이 일면식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에마누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와인을 팔고 샴페인이 유명해지면 좋은 거지 하고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대인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로쉐는 혼란이 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르몽 베누아 밭이 있고요. 포도는 가장 오래된 게 1962년에 심어진 피노 무니에와 샤르도네고요. 그게 이전에 여러분들 이제 테스팅 하셨던 오샤르도네 오무니에 2006 빈티지부터 생산을 시작했고 2016 빈티지를 마지막으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테스팅을 하실 건데 그 오샤르도네 파셀에서 생산됐던 샤르도네와 오무니에를 만들었던 무니에, 그 1962년에 심어진 그 두 개의 포도를 블렌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17년 빈티지에 처음 출시가 됐었는데,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뭐 저희 설명서에는 이제 나와 있는 게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블렌딩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브로쉐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2017년에 브로쉐가 다쳤어요. 자전거 타다가 어깨에 철심을 심을 만큼 다쳤어요. 그래서 한참 이 에마누엘 형이 방황을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2017년에 처음 자기가 블렌딩을 해봤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가 보기에는 만든 것 같고요. 근데 결과물이 좋아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출시를 할 것 같은데, 브로쉐 팬들 입장에서는 오샤르도네를 계속 출시를 해달라고 하는 이제 바람이 있어서 아마 뭐 당분간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또 나중에는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7년에 그 사이클을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샴페인에서 독일까지 넘어갈 정도로 이제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브로쉐가 그때 다치고 나서 포도밭에 나가서 일을 못하니까, 왜냐면 철심 받고 이렇게 못하니까 그때 뭘 했냐면, 이 몽탄 횡스 보시면 요 옆에 에베르 넘어가는 베르지나 루드 여기 넘어간 쪽에 산악 지형이에요. 여기가 이제 뭐 그렇게 높이는 높지 않은데 산인데, 거기서 뭘 하냐면 혼자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약초, 풀 이런 거를 뜯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오리진이에요. 그래서 진이라는 걸 출시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도 연습 삼아서 본인이 장난 삼아서 이제 만들었다가 이제 정식적으로 출시가 된 지가 이제 몇 년 안 된 건데, 그때 진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아마 테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2년도에 심어진 게 가장 오래된 거고요. 그 다음에 85년도에 이제 서리 피해로 인해서 일부 파셀들의 포도나무를 교체를 하였고, 추가로 이제 2003년과 2006년에 묘목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피노 무니에 70, 이제 30 샤르도네고 2020 베이스에 리저브 와인 사용했다. 2020 잘 아시겠지만 아주 좋은 빈티지입니다. 사실 샴페인이나 버건디 모두 3년 연속 트리오로 좋은 빈티지가 없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그런 빈티지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기후온난 때문에
18 빈티지 샴페인 꽤 괜찮았죠. 19 빈티지 좋았죠. 20 좋았죠. 그래서 3년 연속으로 좋은 빈티지가 나왔는데 스타일은 좀 다릅니다. 18 빈티지는 굉장히 좀 직선적이고 바로 보여주는 스타일의 빈티지고요. 19는 완성형 빈티지라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약점이 없는 뭐 사이즈, 그다음에 뭐 버블의 크기, 뭐 과일 캐릭터, 모든 것이 완벽한 빈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020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뛰어난 밸런스를 지닌 빈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빈티지가 아주 뛰어난 빈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브로쉐가 레이블 그림도 본인이 직접 다 그립니다. 브로쉐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접근하기에 좋은. 네. 두 번째 거는 밀레즘입니다. 약간 저는 예전에도 테스팅한 옥시데이티브가 좀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산화 캐릭터가 있고, 그다음에 리컨택을 좀 오래 해서 북한미도 있고, 이건 저도 상당히 맛있게 테스팅한 와인인데, 사실 로제 와인을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포도를 수확을 해서 이제 뭐 세리의 방식으로 하죠. 이제 짜가지고 포도 색깔을 진하게 뽑는 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와인을 만들고 나서 레드 와인을 블렌딩하는 두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 좋아요? 세니에가 좋으세요? 아니면 로제가 좋으세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로제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세니에로 만들었는지. 이거 세니에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세니에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컬러가 이렇게 굉장히 진합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을 블렌딩하는 거는 컬러가 좀 연해요. 그래서 뭐 로제 샴페인 하면 어디가 제일 유명한가요, 여러분? 로제 샴페인이요. 예, 어디요? 크리스탈. 예, 그렇죠. 크리스탈. 제가 생각하는 3대 로제 샴페인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탈이 있고, 또 뭐 있을까요? 한 5개 들어. 로랑베리예요. 로랑베리에는 죄송하지만 탑에 들어가긴 좀 애매하고, 잘 만들긴 하죠. 예, 좋은 집이긴 하죠. 팍시밀? 예. 가격으로 치면 요새 팍시밀이 거의 대장이죠. 팍시밀은 레드 와인 블렌딩하는 방식이고요. 크리스탈 로제도 레드 와인을 블렌딩하는 방식이고, 그다음 흔히 여러분 잘 아시는 돈페리뇽도 레드 와인 블렌딩하고, 그다음에 셀로스, 네, 셀로스 같은 경우에도 레드 와인을 블렌딩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만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피를 흘리다 이런 표현을 싫어해서 피사주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피사주로 만드는 방식 중에는 유명한 생산자가 라망디에 베르니에가 아주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뭐 플레리라든지, 그다음에 이 에마뉴엘 브로쉐도 레드 와인의 성능 방식이 아닌 피사주를 이용해서 와인을 만들었었습니다. 로랑 페리의 그랑 시에클도 그 굽의 알렉산드라죠, 이름이. 로제가 아주 맛있긴 한데, 네, 저는 옛날에 비행기 탈 때 공짜로 많이 먹었어요. 예전에 대한항공 1등석에서 많이 줬어요. 포도를 사는 건가요? 원액을 사는 건가요? 아예 샴페인을 통째로 삽니다. 네, 샴페인을 사서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면, 기존에 만들었던 샴페인을 아예 사서 본인이 맛을 보고 이제 도자주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브로쉐가 만든 와인이 아니죠. 설탕만 친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또 사생활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브로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안 밝히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희한테도 밝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8, 2013 빈티지가 워낙 판매가 잘 되면서 기존의 샴페인 생산자들 중에서 이제 좀 이름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 와인을 못 파는 분들이 브로쉐한테 부탁을 해서 샘플을 보내주고 브로쉐가 테스팅하고 이제 판매를 하면서 서로 윈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시가 그래서 좀 비싼 편이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사오기 때문에. 자, 그럼 블라인드 와인 하나 주시죠. 중간에 입가심으로 제가 화이트를 하나를 서비스해 드릴 건데, 드시고 지역과 빈티지를 맞춰주시면 제가 한 병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와인이고요. 샤르도네입니다.
삐엘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크루고 발레드 마흔 100% 무늬. 원래 발레드 마흔 같은 경우는 피노 무늬가 워낙 유명한 지역이고, 근데 셀렉티드가 가벼운 스타일의 맛도 괜찮아서 잘 팔려요. 저희가 수입하는 것 중에 샴페인 중에 이제 네고시앙 프로젝트로 만드는 분이 또 누가 있냐면 사바가 있어요. 프레드릭 사바. 사바가 만드는 에페메르 같은 경우에는 사바가 직접 컨트롤합니다. 거기는 포도밭도 가고 이제 일부 주스를 사서 같이 섞어서 만들고, 그래서 에페메르 같은 경우에는 사바에 손길이 많이 들어간 스타일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탕만 쳤다. 제가 한 3분 정도 마지막 분까지 서비스를 받으시면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과 빈티지를 맞추시면. 네. 저렴한 와인이 아닙니다. 좋은 와인입니다. 블라인드를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레이블을 보고 여러분들이 와인을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와인의 오로지 맛과 향을 보고 와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라고 항상 저희가 이렇게 블라인드로 준비를 해드립니다. 흰 꽃이라든가 약간의 시트러스, 그다음 레몬, 바닐라, 맛있네요. 지역이 어디 같으세요? 제가 6시 반 정도에 땄습니다. 6시 반에 오픈해서 바로 서비스 해드린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바로 보여주는 스타일의 빈티지입니다. 의견 없으세요? 뭐 도전하고 싶은 분? 이본 클레제 알리고떼.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샤르도네라니까. 라시? 아, 라시. 라시인지요? 아, 라시. 얘 꽃뜨드 니요? 꽃뜨드 니의 화이트 같으세요? 꽃뜨드 니에서 나오면 오꽃뜨드 니 블랑 정도. 아, 산도하고 미네랄이 좋은데 오꽃뜨드 니 블랑이면 해지오날이잖아요. 싼 마이다. 싸진 않는데? 아, 물론 이제 비싼 와인들도 나오긴 하죠. 여러분 보시면 지도 나와 있지만, 자, 그러면 본에 유명한 화이트가 많이 있잖아요. 뭐 먹소, 플리니, 사샤뉴 이제 쭉 나오고, 꽃뜨드 니에서 제일 비싼 화이트가 뭘까요? 니도 화이트 만들잖아요. 일부. 뭐 있을까요? 제일 비싼 와인이 뭘까요? 꽃뜨드 니의 제일 비싼 화이트 와인. 이전에는 가장 비쌌던 와인이 뮤지니 블랑이었습니다. 네. 보교에서 뮤지니를 만들죠. 그리고 뮤지니 블랑이라는 유일한 그랑크루 와인이 있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될 거예요. 가장 비싼 화이트 와인은 지금 비조가 만들고 있죠. 네. 모레생드니 이제 클로드 비뇨데트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블랑이 가장 비싼 블랑이고, 두 번째가 역시 비조 겁니다. 그 부르고뉴 블랑인데 클로드 부조 담벼락 바로 옆에 비올레트라고 해서 본노만에서 생산되는 샤르도네가 있는데, 그게 평균가가 한 2,000불 정도 합니다. 그게 두 개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이제 보교의 뮤지니 블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꽃띠드 본입니다. 의견이 많이 없으신데 2023 빈티지고 플레니 몽나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점심 때 그 업장들, 레스토랑들 강의하다가 테스팅을 했는데, 오늘 원래 이 리스트가 아니었는데 이거가 굉장히 맛있어서 오늘 이걸로 리스트를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조세 파스칼이라는 집입니다. 플리니 몽나쉐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집이고요. 뭐 플리니, 그 다음에 맥소, 옥시드레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포도밭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도멘 장 파스칼의 피스에서 이제는 이제 조세 파스칼이라는 이름으로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분이 이제 와인 메이커시자 오너시고요. 재미난 게 이분이 플리니 몽나쉐 마을 이장이에요. 네, 이장님이십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아르노 앙뜨, 베노 앙뜨, 뭐 폴피오, 그 다음에 말씀 주셨던 뭐 화이트 중에 뭐 이본 클레제라든가 아니면 뭐 도멘 몽띠우, 뭐 기라상 같은 화이트들을 많이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항상 업장들이나 손님들이 저희한테 불만 나오는 게 1년 내내 판매가 가능한 아이템이 좀 필요하다 해서 좀 생산을 많이 하면서 이제 가격도 착하고 한 브랜드를 한 2년 찾다가 제가 찾은 게 이 조세 파스칼입니다. 지금 드신 와인은 앙세네르라고 해서요. 그 앙세네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앙세네르. 그러니까 비에비뇨 바따하고 바따 바로 밑에 있는 빌라지 포도밭입니다. 여기 보시면 슈발리에 있고 몽하시고,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도 몽하시예요. 근데 재미난 게 여기 바따도 지금 여기 오른쪽 사이드가 여러분 플리니 사이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왼쪽 파셀 여기 바따다 여기 몽하시는 사샤뉴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레드 같은 경우에는 버건디에서 유일하게 본마가 샹벌 뮤지니와 모르생르네에 겹쳐져 있는 포도밭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몽하샤와 바따가 이제 플리니와 샤샤뉴에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몽하쉐를 가진 생산자 중에 유명한 생산자가 누굴까요? 좀 깊게 들어간서 여러분 잘 아시는 생산자. 몽하쉐 누가 제일 잘 만드나요? 예? DRC. 예. DRC 사샤뉴에 있습니다. DRC 파트가 여기 파트예요. 여기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잘 만든 사람 누구예요? 에티엔 소제. 에티엔 소제는 탑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에티엔 소제는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보통 탑이라고 치면 르플레브가 튀어나오겠죠. DRC 아니면. 르플레브 사샤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만든 사람 누군가요? 몽하쉐. 하몬의 사샤뉴 사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꼼트라퐁 아주 잘 만들죠. 사샤뉴 사이드에. 사실은 이쪽 파셀에 거의 몽하쉐의 3분의 2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어요. 이 집이 누구냐면 조셉 두루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셉 두루앙이 딴 건 몰라도 몽하쉐는 진짜 잘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좋은 밭을 소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자, 슈발리에 바따 여기 몽하쉐들이 다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카리에르, 퓨셀에 있는데 혹시 차이점을 좀 아세요? 보통 흔히 말해서 이제 생산자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오래전 썰부터 내려온 걸로 치면, 사실 몽하쉐는 이제 그 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다면 보통 아들한테, 큰 아들한테 슈발리에를 물려주고요. 그 다음에 흔히 저희가 말해서 서자라고 하죠. 밖에서 나온 자식 한테는 바따르를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딸한테는 퓨세를 물려준다고 해요. 그게 스타일에서도 묻어나는데, 사실은 슈발리에는 훨씬 더 좀 화려하고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따르는 부조감이 강하고 좀 파워풀한 스타일의 와인이고, 그걸 모두 다 아우르는 게 몽하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몽하쉐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레카이어라는 밭이 아주 좋은 밭이에요. 근데 사실 생산하는 뭐 탑 생산자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퓨셀은 이제 르플레 때문에 워낙 유명한 거고 클라바용도 그렇겠지만은, 사실은 이 카이어레가 슈발리에와 몽하쉐 사이에 있는 아주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 카이어레도 보시면 이제 꼭 한번 테스팅 해보시면 됩니다. 그 의외로 사실 이 언덕 위로 넘어가서 꼭대기에 있는 게 이제 뭐 샹갱이라든지 폴라띠에라든지 이런 맛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북쪽으로 넘어가서 언덕으로 넘어가면 이제 생또방이 있고요. 생또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여기는 원탑이잖아요. 위베르라미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사실은 위베르라미에서도 여기 옆쪽에 있는 끄리오바따 몽하쉐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1년에 한 150병 정도 만들 건데, 예전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한 300불, 500불이면 사 먹었거든요. 지금 한 3,000불씩 하더라고요, 그 집도. 근데 여기가 생또방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는 아마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포도가 완벽하게 익지 않다가 지금은 포도가 완벽하게 익으면서 생또방에서도 아주 뛰어난 와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먹소, 플리니, 샤샤뉴가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대체제로 찾는 지역이 이제 요새는 생또방이 됐는데 생또방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드실만 하신가요, 이거? 네. 맛있을 겁니다. 자, 다음 샴페인 3개 준비해 주세요. 예, 다릅니다. 네네. 그게 브로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겠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판매를 하고 싶어서 2008 셀렉션이 처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직접 물어봤어요. 직관적으로 이거 누가 만들었냐? 네가 만든 거 아닌 것 같은데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답을 못 받았는데 예전에 저희가 수입하다가 드랍한 집이 있어요. 네, 2008 빈티지는 셀렉티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자존심도 또 있기 때문에 이름은 안 밝힌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들었어요. 먼저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좀 테스팅 해주시겠어요? 르몽베너 두 가지를. 제가 선호도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1번이 좋으신지 2번이 좋으신지. 1번 테스팅 하셨나요? 네. 자, 1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잠깐만 들고 계세요.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네. 씁쓸하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근데 저는 확실히 2번이 직관적으로 그냥 땅 치는 게 있어서 아마 2번이 좋을 거라고. 근데 2번을 워낙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르몽베노아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만든 와인이 아마 이 와인인 것 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처음 드셨던 게 2021 베이스예요. 샴페인에서 가장 어려웠던 빈티지 중에 하나였던 21 빈티지입니다. 그래서 2021 베이스에 2020과 19 빈티지 3개를 블렌딩한 와인이고요. 피노 무니에, 피노 누아, 샤르도네 동일하게 3대1 비율로 블렌딩이 되었습니다. 오크는 20이고 발틀링에서 2년 정도 숙성을 했고요. 도자주는 4g이고요. 두 번째 테스팅 하신 거는 2022입니다. 2022 아주 좋은 빈티지죠. 그리고 리저브 와인이 이제 2019, 20, 21이 섞인 게 만들어요. 재미난 게 2018 르몽베노아는 100% 2018 빈티지로 만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리저브 와인 없앴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2019부터는 다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다들 시간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장을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 아닙니다. 보관 잘못은 아니라 지금 올게닉으로 해서 와인을 판매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 비료를 써서 자기는 유기농으로 와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시간장이 이전에 포도밭에서 화학 비료나 농약을 좀 썼던 데서 수확한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가닉을 하고 유기농을 한다고 해서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 리저브 와인에는 소량이지만 그런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바꿔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첨언을 하나 더 한다면 2017 빈티지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수확량이 작아서.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간장들을 다 써버린 거죠. 한 번에. 그러면서 이제 르몽베너를 바꾸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건 아직 점수가 없나 본데 뭐 점수가 다는 아니지만 21은 95점 받았네요. 어려운 빈티지에 95점 정도면 다른 집의 웬만한 플래그십 와인 점수 정도로 점수가 아주 좋은 편이죠. 최근에 이거에 좀 꼽혔는지 저글링하는 게 꼽혔는지 보시면 지금 여기도 병 가지고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약간 저희가 수입하는 오브에 있는 집 샤를디프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2022 빈티지한 캐릭터가 굉장히 직선적이고
파워풀해서 바로바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라서 상당히 좋지 않나 싶어요. 르몽 베누아는 보통 출시되고 3년 정도 놔두시고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22년도 앞으로 지금 데코르 주망 한 지가 이제 1년 정도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2026년, 7년 정도, 올해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시음젓기 초입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20일은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숙성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로제 와인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색깔 보면 이제 피사주로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블렌딩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올해 처음 블렌딩으로 만들었어요. 맛있지 않나요, 로제? 앞에 드셨던 셀렉티드보다 훨씬, 이게 브로쉐입니다. 이게 브로쉐의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블라인드 와인 하나 또 나갑니다. 입가심으로 나가니까 잔 하나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속도가 좀 빠른가요? 아, 네, 천천히 드세요. 사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샴페인 출장 가거든요. 출장 가면 이제 시음회를 참석을 하는데 하루에 작게 테스팅하면 한 300개, 많이 테스팅하면 한 400개 이상을 테스팅하는데 그때는 한 와인에 대해서 테스팅하는 속도가 1분이 안 걸려요. 어떤 와인들은 30초, 어떤 와인은 10초. 이제 가서 향 딱 푸어 해주잖아요. 향 딱 맡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마시고 바로 뱉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제 힘들어서 테스팅을 못해요, 저도. 근데 확실히 올해 2020 로제 베이스가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테스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당 5분씩 드릴게요. 브로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으세요? 또? 아까 르몽 베누아가 마치 모노폴인 것처럼. 모노폴은 아니에요. 예, 모노폴은 아닌데 딱 직사각형의 생산자 3명이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프레드릭 사바, 그 다음에 이제 브로쉐, 그 다음에 나머지 생산자 한 명이 있는데 모노폴은 아닙니다. 그 레드 로제 블렌드는 레드 와인 나오죠. 90대 10인데 그거를 안 물어봤네요.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8%에서 10% 정도 넣어요. 작게 넣는 집은 4%, 그다음에 정말 많이 넣는 집은 15%. 네, 그렇게 블렌딩을 하죠. 네. 그 파트는 그러면 그세 가지 품종이 다 있나요? 네, 세 가지 다 심어져 있습니다. 샤르도네, 피노누아, 피노무니아 다 심어져 있습니다. 사바하고 그러면 엠도 좀 비교한다 그러면 둘 다 유명한 대표 가치잖아요. 대표 밭이라고 가기에는 프레드릭이 가지고 있는 르몽 베누아는 약간 곁다리고요. 본인의 본지는 에케이라고 해서 몽타뉴 행스 북쪽 위에 있고요. 거리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자존심 싸움을 좀 하는데 사실 시장 출시가는 사바가 더 비싸요. 근데 2차 판매가는 브로쉐가 더 비쌉니다. 그 와인의 그막 샴페인 특징이 좀 갈리나요? 왜냐하면 생산자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납니다. 저는 사실은 르몽 베누아는 브로쉐가 훨씬 잘 만든다. 둘 다 유기농 예, 쪽이니까 네네.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얘는 오크 써서 만드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프레드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와인 만드는 대부분이 50%는 오크를 쓰고 50%는 와인 글러브를 써요. 그 두 개를 블렌딩 시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프레드릭은 이제 피노 도미넌트 생산자이기 때문에 피노 누아를 아주 잘 만드는 타입인데, 근데 최근에는 샤르도네도 아주 잘 만들어요. FA 예, AK에 있는. 근데 몽테크리앙이라든지 뭐 샤르도네 베이스 와인들도 최근에는 뭐 본인 이름에 걸맞게 아주 잘 만들고, 르몽 베누아도 사실 좋긴 한데, 근데 저는 브로쉐가 더 좋긴 합니다. 르몽 베누아 두 개 중에 꼭 하나를 먹어야 되겠다면, 예. 사바는 익스프레션이죠. 사바가 약간 조금 더 내추럴스럽겠네요. 아니요, 훨씬 더 좀 강렬한 스타일이에요. 리덕션이 좀 강하고 훨씬 더 좀 직선적이고 산도 훨씬 더 폭발적인 스타일이에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우아하다고 해야 되나, 섬세하다고. 사바에 비해서는 좀 섬세한 스타일이죠. 사실 이 친구의 끝을 보시려면, 엠마뉴엘 브로쉐의 끝을 보시려면
2006년 밀레짐이 있어요. 이 친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품종을 섞어서 만든 밀레짐이 나오는데 2006년이 지문 찍힌 게 있거든요. 레이블에. 구하실 수 있으면 드셔보세요. 제가 처음에 그거 먹고 완전 미쳐가지고 브로쉐한테 한 1년 반을 구애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저 한국에 수입했을 때 아무도 안 드셨어요. 저 막 혼자서 다 사 먹고 저 한국 출장 오면 데일리가 사바 익스프레션, 오샤르도네 2개 같이 놓고 계속 맨날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때는 많이 사가시는 분들이 뭐 사바 익스프레션 12개만 줘 해서 12개 사가시고 그랬어요. 오샤르도네 12개만 줘 12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사바는 갑자기 핀에서 하도록 많이 변화했네 최근에. 아니요, 피너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는데 사실 익스프레션이 이 집의 플래그십이긴 한데 제일 비싼 건 어쨌든 피너예요. 근데 샤바도 지금 구테도르라고 해서 2017부터 만들었는데 그것도 100% 샤르도네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만들겠죠. 나도 샤르도네 잘 만들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리고 프레드가 진짜 열심히 노력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인스타에서 보면 장난스럽고 표정이 맨날 이렇게 웃어서 그렇지 와인 욕심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엠마뉴엘 브로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유분방한 영혼? 근데 정말 포도밭에서 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이제 얼마나 막역한 사이냐면 제가 샴페인 가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 비행기로 저녁에 도착하니까 운전을 해서 샴페인 내려가서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사랑방이 있어요. 와인 브로쉐를 싸게 파는. 그래서 브로쉐를 하나 시켜서 이제 태그를 해서 스토리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메시지 왔더라고요. 너 샴페인이냐고. 그래서 오늘 도착했다니까 내일 아침에 시간 되면 잠깐 들러 하더라고요. 커피 마시러. 그래, 커피 마시러 1시간 딱 약속 잡았는데 와인 6병 비우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친해서. 근데 브로쉐는 사실은 이제 워낙 뜨기 전에 이제 저하고 친구가 됐으니까 물량을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이에요, 한국에. 그러니까 워낙 친하니까. 아시아에서는 제일 많이 받고 전 세계에서 저희가 2번째인가 3번째로 많이 받아요. 브로쉐 같은 경우에는 의리도 있고 역시 뭐 프레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샴페인에서 사실 난다 긴다 하는 수입사들을 거의 저희가 다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일하기도 되게 편한 게 예를 들어서 줄브로쉐도 되게 편한 게 사실은 지만은 줄브로쉐는 저희가 2년 전에 제가 3년 전에 그 와인을 알고 테스팅하고 맡겼었어요. 이거 컨택 좀 해봐라. 줄브로쉐가 다 씹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겨울에 샴페인 갔다가 같이 가신 분이 이렇게 좋은 걸 왜 수입하느냐고 하니까 제가 뚜껑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프레드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너 혹시 삐릭 브로쉐 아니? 하니까 정확하게 아직 여기 문자가 있을 거예요, 핸드폰에. I'm the king of the champagne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서 킥킥 하면서 그 삐릭 그 줄브로쉐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연락하긴 그러니까 네가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비는 시간이 금요일 오후 4시에 시간이 비니까 금요일 오후 4시에 혹시 시간이 되면 내가 갈게. 아니면 토요일 오전이라도 해서 프레드가 이제 줄브로쉐한테 연락을 준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3일 만에 거기를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저희 회사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하고 일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또 프레드 이야기해서 또 하는데 가스파드 브로쉐도 제가 2019년에 수입을 할까 고민을 했었던 집이에요. 맛을 보고 이 집도 나쁘진 않다 해서 수입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지역이 프레드하고 겹쳐요. 에케이예요, 베이스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브로쉐, 엠마뉴엘 브로쉐예요. 너 혹시 가스파드 브로쉐 아니냐니까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너 맛본 적 있으니까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바한테 물어본 거죠. 혹시 너희 지역인데 이 생산자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좀 일을 하고 싶은데 하니까 너 나로 부족하니? 그래서 제가 일을 안 하게 된 케이스예요. 가스파드 브로쉐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줄 브로쉐를 제 말고도 다른 여러 수입사에서 컨택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간택된 게 프레드의 영향도 크고, 그리고 제가 사전 조사하니까 누구하고 친한지를 알잖아요. 그럼 그 친구한테 다 연락해요, 제가. 얘한테 전화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입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레드와인 제가 한 5분 털었으니까 드실만 하신가요? 이건 등급이나 지역 전혀 답이 없으십니까? 라신. 아, 라신입니다. 아, 이제 그만 써먹어야 되겠다. 맛있지 않으세요? 네. 사실 데일리로 먹기에 이만한 와인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좀 지금 거의 한 3달째 일주일에 한 2병은 먹거든요. 지금 뭐 라신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린다면 버건디의 볼레에서 아주 유명한 생산자죠. 도메인 몽띠의 오너인 에티엔 몽띠유와 그다음에 샴페인 코테 드 블랑의 탑 생산자인 피에르 피러의 후드롭 피러가 합작을 해서 만든 와인입니다. 2017년에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산타리타로 가게 된 게 여기가 이제 굉장히 시원한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어서 여기 지역을 이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를 대체할 만한 지역을 찾기 위해서 처음 찾은 지역이 여기인데 사실은 오레곤이라든가 기존의 피노를 재배하는 지역들도 수준급의 샤르도네나 피노누아를 생산을 했는데 여기를 선택한 가장 큰 부분이 미국에서 가장 서늘한 기후를 지니고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피노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뭐 미국 피노누아를 많이 테스팅을 해봤지만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이너리도 여기 있습니다. 도멘 드라 꼬트라고 해서 산타리타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와인은 이 집의 미들급 레인지인 세인트 로제입니다. 홀 클러스터를 50%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리콘나다, 샌포드 베네딕트, 링컨 여기 거를 다 블렌딩해서 만드는 와인이고요. 따서 바로 드셔도 지금과 같이 아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와인입니다. 이제 라신 그만 써먹어야겠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 한 병 서비스 해주십시오. 레오트 비뉴라고 해서 50%의 피노 무니에와 50%의 샤르도네를 블렌딩하고 포도나무의 나이는 1962년에 심어진 나무를 사용을 하고요. 르몽베노에서 생산된 포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1,700 몇 병인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집하고 일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저희가 2006 빈티지부터 2007 빈티지부터 수입을 했고 지금 이게 17이니까 저희가 함께 일한 지가 12년 됐거든요. 12년 정도 됐는데 12년, 13년 됐는데 사실 이 집의 원래 플래그십 와인은 오 무니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이 오 샤르도네를 좋아하셔서 그렇지 사실은 이 집의 끝판대장은 오 무니에입니다. 더 생산량이 작고요. 그리고 사실 피노 무니에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팅하면 이 집 항상 1등이에요. 근데 2016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저한테 저기 브로셰가 그만 먹고 이제 보관 좀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뭐 도 있지만 테스팅 해보신 분은 2006년 제가 말씀드린 밀레짐 드셔보시잖아요. 지문 모든 와인을 다 버로우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테스팅 갔을 때 돈페리뇽의 P3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클로드 무닐도 있었거든요. 다 버로우 시켰습니다. 2006년 매그넘을 50병 만들었거든요. 제가 총 테스팅한 게 4병이고요. 아직 제 셀러에 3병인가 남았을 거예요. 저희 샴페인 정말 좋아하는데 인생 샴페인이 그 샴페인입니다. 저는 최근에 테스팅한 거는 작년이고요. 그냥 따서 한 잔 딱 먹으면 이런 와인이 있나? 진짜 그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일반 사이즈 바틀이 한 1,몇백 병 만들었을 건데 제가 미국에서 처음 사 먹었을 때가 150불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비쌌어요. 싸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옥션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600불인가 그랬어요. 근데 없어요. 아예 진짜. 근데 예전에 피터림하고 저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크룩 08이 출시가 되면서
원래 크룩이 그 전에 2006, 뭐 2004가 출시됐을 때 저랑 미국에서 크룩 사 먹던 가격이 200불, 250불이었거든요. 250불이면 크룩 밀레짐을 사 먹었으니까. 근데 08 나왔을 때 딱 500불, 600불까지 뛰어요. 더블로. 그래서 이제 피터한테 미친 거 아니냐고. 500불 주고 이제 크룩을 누가 사 먹겠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샴페인이 요새 가격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피터가 저한테 반면 질문한 게 뭐냐면, 야, 네가 좋아하는 라따슈 로마네 꽁띠 그건 얼만데? 로마네 꽁띠는 기본 지금 15,000불이다. 근데 샴페인에서 제일 비싼 당본에 기껏 해봐야 3,000불이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투자, 그리고 심지어는 샴페인은 10년을 숙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샴페인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뭐 그런 논리도 있어요. 5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샤르도네보다는 무늬의 성격이 강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 무늬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고. 자, 다음 하타피아 준비해 주십시오. 2009년 베이스로 처음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2019 빈티지까지 솔레라 방식으로 해서 블렌딩이 되어 있는데 피노 누아, 무니에, 샤르도네가 블렌딩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레벨은 17 정도 되고요. 브릭스가 130 정도 되네요. 사실 이게 엠마누엘 브루쉐에서 가장 레어한 아이템입니다. 만드는 설명 방식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핀 쌍파뉴에 포도주스를 블렌딩해서 만들게 됩니다. 비율은 25% 정도 되고요.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90%는 처음 드셔보실 건데, 이거 진짜 잘 없어요. 제가 하타피아 만드는 생산자들 많이 뭐 알고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타피아는 브루쉐가 만드는 하타피아입니다. 하타피아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이거 최고 VIP 애들한테도 1인당 1명밖에 안 드려요. 확실히 진하죠? 이거는 디저트하고, 그러니까 보통 저는 프랑스에서 항상 브로쉐하고 이거 먹으면 애플파이나 아니면 호두파이, 그거랑 먹고요. 진한 거 싫어요. 다른 생산자는 30까지도 만들곤 하는데 그렇게 진한 편은 아니에요. 마지막 진은 앞으로 갖다 주세요. 제가 서비스 할게요. 마지막으로 서비스해드릴 와인이 진입니다. 병이 너무 이쁘고 병이 너무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이거 40만 원 넘어요. 시중에서 파는 탱그레이, 그 다음에 몽키 해봐야 한 10만 원 하나? 500ml짜리가 40만 원도 없습니다. 한국이 주세가 많이 비쌉니다. 위스키나 하드리커 같은 경우는 150%예요. 잔을 하나 비워주시면 이거는 스트레이트로 제가 조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진토닉으로 만들어서 제가 조금 드릴게요. 향을 압살을 할 겁니다, 아마. 일단 니트로 먼저 드셔보시고요. 향으로. 제가 바에서 예전에 소믈리에로 일할 때 2004년에 마지막으로 그만뒀으니까 진토닉을 이렇게 오랜만에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24년 만에? 23년 만에?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냥 스트레이트로 드셨을 때랑 진토닉이랑 한번 드셔보시면 오 샤르도네 씨 껍질에다가요, 만들고 남은 씨하고 껍질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진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주니퍼 베리랑 핑크페퍼, 카다몬, 그 다음에 스타 애나이스하고 뭐 오렌지, 그 다음에 꽃들, 몽타뉴 행스에 있는 꽃들 맞잖아요. 진짜네요. 플라워즈 프롬 몽타뉴 행스, 몽타뉴 행스에 꽃 다 뽑아서. 어우, 제가 사실 저도 하드리커 쪽도 공부를 꽤 했었는데 제가 맡은 진 중에는 가장 복합적인 향기를 지니고 있고,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샴페인 씬에서 가장 와인을 잘 만들고 가장 핫하고 지금은 이제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을 팔아서 내가 이 사람의 제자다. 이 사람이 컨트롤을 해준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면 사실은 지금의 브로쉐의 위치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와인 팔 때 브로쉐 파리를 할 정도면 다 따로 있어요. 진도 빈티지마다 달라요. 저도 이거 모으거든요. 빈티지마다 향이 달라요. 첫 번째는 500병인가 만들었고 그래서 매년 또 레이블이 조금씩 달라요.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3이라고 돼 있고요. 하드리커는 세금이 150%입니다. 와인이 67%고요. 네. 하드리커는 150%입니다. 핀 쌍파뉴도 그렇고 마크도 그렇고 핀 부르고뉴, 막 부르고 다 이제 증류하면 일단 가격이 세금이 바뀝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촬영을 끝내야 돼서